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에 들어가기 앞서 전년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의 때는 어떤 지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한 10분 내외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라고 1학년 1학기 작년 중간고사 문제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EBS 일모분처럼 문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작년도 범위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런 문제들 중에서 어떤 유형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청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청라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생활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이 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3월 학평을 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모의고사니까 실제로 내신에 반영되지는 않잖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좀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이제 많은 열정을 이제 쏟아부으면서 아마 중간고사를 준비할 텐데, 이 중간고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그래서 일종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험인 거라 생각만큼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럼 설렁설렁 공부해도 되겠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청라고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보다는 1학기 기말고사보다는 2학기 중간고사가,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했는데도 성적이 나왔어. 그럼 고등학교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작년도 시험 범위부터 좀 살펴보는데, 작년도 시험 범위가 지금 1단원, 2단원, 3단원 순서대로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이 3단원만 좀 달랐어요. 아마 올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중요한 단원 혹은 중요한 그 소단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정규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2학년 때까지는 국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국어와 관련된 배경 지식은 이렇게 두 가지, 문학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문법과 관련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야. 당연히 기억해야 돼. 지금 국어는 그래, 잘 읽고 잘 풀면 돼, 잘 이해하면 돼, 그런 생각을, 맞아요. 그런데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야. 얘네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면, 외우고 있지 않으면 문제 잘 못 풀어. 그런데 여러분들 틀린 문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덜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상관이 없지만, 공부를 좀 덜 한 친구들,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자꾸 똑같은 데서 틀린단 말이지. 그 첫 번째가 문학이나 문법에 해당하는 그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잘 틀린다. 일단 필요한 것들은 좀 외울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별표 친 것들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 중간고사의 경우는 문학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로 문학과 관련되는 소단원들 혹은 단원, 대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데에서 좀 여러분들의 그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됐을 때 모의고사와 내신에 어떤 시너지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여러분들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매체에 대한 개념이죠.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이 교육과정에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어교육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체 막 그림, 그 다음에 뭐 시각 디자인과 관련되는 거니까 미술교육과에서 이 매체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당연히 결국에 그 매체를 보고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매체에 드러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국어교육에서 이제 매체 교육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올해 3학년부터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이 매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필요하다. 사실 이 매체는 1학년은 전반적인 내용들,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뭐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학년 때 좀 적절한 배경 지식을 형성해야 2학년 때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기를 바라고 넘어갑니다. 작년도 문제예요. 작년도는 이렇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청라고의 특징은 서답형 문제, 서술형 문제가 없어. 그래서 작년은 23개 나왔고 재작년에는 24개가 나와서 한 문제가 더 많았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겠어? 배점. 작년의 배점이 재작년의 배점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 한 문제가 똑같이 100점 만점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문제 차이로 인해서. 서술형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쉬울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쉽다는 얘기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쉽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변별력을 갖춰야 돼. 그럼 어디에서? 선택지에서 혹은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좀 짙다. 물론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그런 게 좀 적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그 선다형으로만 구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 안 나와요. 그러니 우리 내신 대비할 때 이거 서술형 문제 안 풀어도 되죠? 무슨 개소리야. 다 풀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하면서 보게 되는 서술형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서술형 문제로 바꾼 것 뿐이야.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지, 그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고. 서술형 문제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장해주는 측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서술형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신 대비를 할 때 우리 학교엔 그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공부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또 한번 이상한 소리 해봐. 그럼 이 영상 안 본 거로 간주를 하고 무조건 남기겠습니다. 볼게요. 1단원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제 좀 고난이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외적 증거라고 하면 우리 이제 모의고사 문제 보면 복이 나오는 거 있잖아. 복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문학과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에 맞춰서 볼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배점이 높은 편이 아닌데, 얘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할 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의할 것은 이 어휘력이야. 지금 문맥상의 의미, 보통 문맥을 파악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게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맥상의 의미는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갖고 온 거냐면 사전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1단원에서 뭐 있었냐면 책 속에 길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한자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과서를 보면 이제 날개라고 하잖아. 양쪽 옆에. 지금 본문 있고 본문 양쪽에 뭐 학습활동과 관련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질문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 하단에는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글을 읽을 때 어려울 것 같은 단어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양쪽을 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명한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 이건 기본이지.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거에서도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용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봐주기 바란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얘
4.9점인 거니까 4.8점이면 상당히 고배점에 해당하는 유형이죠. 여기 봐봐. 내용은 기본적인 거를 묻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도식화, 이 도식화는 그림처럼 표현해. 우리 이런 거 있지. 뭐 이제 수형도라고도 하는데, 왜 여기 수형도가 뭐냐면 나뭇가지 치는 것처럼 어떤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뭐 도표와 같은 그거를 이제 도식화하는 것 수형도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왠지 어려워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고배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건 아니다. 얘는 이 도식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각적인 거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야. 문제를 풀다가 시각적인 거 막 그림 막 나와. 뭐 다른 뭐 이상 막 나와.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고. 국어는 본질은 똑같아요.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사실 우리 잘 읽고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야? 내신이니까. 문제를 잘 읽는 것이 필요하죠. 본문을 잘 읽을 필요도 없어. 왜 그러겠어? 학교에서도 공부했지, 학원에서도 공부했지, 여러 번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으로, 본문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이 그대로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풀 때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자주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조금 궁지에 몰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원입니다. 2단원에서는 이제 다양한 걸 묻거든. 왜 2단원에서 다양한 걸 묻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매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터넷상에서 글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맞죠. 요새는 이제 가짜뉴스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서로 존중하는 대화는 얘는 화법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화법과 관련된 지식이야. 화법 지식.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듯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럴 때 지금 2단원에서 요건 이제 매체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는 얘 그 기사문 형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조금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기본 내용인데 4.9점인 이유는 꼭 고배점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시각적인 그런 충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관련할 때도 고배점 문항을 쓴다는 것.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매체에 대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책임감 있게 글쓰기에 관련되어 있고, 여기 외부 상황에다가 적용하는,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화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그 두 번째 소단원이, 아니 세 번째지, 그 대화에 대한 거. 세 번째 소단원이 화법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해요. 대화의 원리, 이거와 관련된 단원인데, 그 원리를 기억하고 그 원리를 지금 교과서가 아닌 선생님이 만들어낸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낸 외부 상황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묻는 문제. 그렇다 보니까 외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배점이 높게 형성이 됐던 거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단어는 문학 단원이야. 아까 전에 우리 1학년 때 중요했던 것이 그 문학하고 문법이었는데, 문학이 되는데 사실은 내가 만약 문제를 냈다면 아마 갈래론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갈래론과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죠.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렇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얘는 다른 명칭으로 배우잖아. 시는 서정, 소설은 서사, 수필은 교술, 희곡은 극이라는 말로써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거를 배우는 단원이 바로 요 세 번째 단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 문제에서는 그런
얘네들을 이용한,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없었다. 그래서 비교적 작품 자체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 이 문학단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거냐면 외부 작품, 외부 지문하고의 그 연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 작품이나 혹은 주어진 지문의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건 없어요. 선택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그거는 그냥 사실 학원 안 다녀도 되죠. 자습서 열심히 보고 평가 문제집 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들을 외우면 돼. 이런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 하지만 외부 지문하고 연계돼서 나올 때는 여기에서 이제 국어 실력이 갈리게 되는 거지. 처음 보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배운 작품하고 연결 지어서 또한 감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1학기 중간고사가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얘입니다. 외부 작품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유인물로 나눠줬던지, 아니면 자습서나 평가문제집에 들어있었던 외부 작품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외부 작품,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외부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그래도 여러 번 봤을 법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접하지 않았던 작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국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랑 맞물려 있냐면 여러분들의 평소 국어 실력, 즉 모의고사 해결력하고 모의고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잖아. 왜냐?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어때? 그 대부분의 지문들, 비문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설이나 시도 그렇고 모르고 처음 접하는 작품들을 고르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얼마큼 해결하느냐가 바로 국어에서 어려운 문제를 얼마큼 해결하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는 거죠.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은 내신 그 교과서만 잘 보면 된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80점 후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 1, 2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 90점이 넘어야 돼. 그래야지 1, 2등급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결국에 이 고등급, 높은 등급하고 그렇지 않은 1, 2등급하고 그 밑에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외부 작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 선생님 저 내신하고 싶어요. 모의고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그래 모의고사 안 해도 좋아. 그런데 모의고사를 안 풀면,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 내신에서 외부 작품이 나왔을 때, 배우지 않은 거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거 연습을 안 했는데 그때 가서 하겠다고? 안 되지 당연히. 지금 요 외부 작품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뻔하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지. 1차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죠. 아니 기본적인 내용조차 숙지가 안 됐는데 무슨 얼어 죽을 1, 2등급이야. 이런 문제 맞추면 또 뭐해. 기본적인 내용을 그 머릿속에 없는데. 내신은 1차적으로 암기입니다. 암기가 안 되고서야 내신 문제 풀 수가 없어. 그거 잊지 마세요. 국어도 내신에서는 암기가 90%다. 90%.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요 4.8점, 요거는 이제 처음에 16번에 요 4.9점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4.9점 했던 거고, 이것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 작품 9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 이제 요게 바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겨울방학 때 먼저 공부했던 그거 있잖아. 문학개념호. 문학개념호가 이런 데서 활용이 되는 거야.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줄인 거야.
최소한 그것만큼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틀리지 않을 거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것이 문맥상의 의미 파악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인물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딱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라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걸 통해서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 이렇게 좀 출제가 되는 거구나. 그런 유형.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이 확정되는 게 아니야. 어렵지 않으니, 이거 왜 쉽게 듣겠어?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 공부해주세요, 공부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전년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신 수업은 우리 현장에서 만나요. 안녕.